안녕하세요. 소다의 굿모닝입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자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새로운 곳에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곳에만 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을 통해 알아볼까요? 들어보세요. 랄프 에머스는 두려운 일을 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악입니다. 두려움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화를 돋우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합니다. 나는 청중 앞에 설 때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 숨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청중 앞에서 극복했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두려운 일을 하면 확실히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마음속에 던져주면 잠재의식은 힘을 드러내어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암시의 통제를 받고 암시에 순종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면 마치 삼투현상처럼 의식에 있던 생각이 잠재의식 속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잠재의식의 토양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은 종류대로 자라지요. 그때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어떤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을 준비하던 한 여성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공포증 때문에 이미 3번씩이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디션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보나마나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었죠. 앞선 3번의 오디션에서 여러 번 음을 틀렸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재의식이 두려움을 하나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일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기 암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씩 빈 방을 찾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후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정신적인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마음은 암시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반대 암시를 주어 두려움의 암시를 중화시켰습니다. 나는 멋지게 노래한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자신있게 냉정을 유지하며 노래한다. 그녀는 5분에서 10분씩 이 말을 천천히 조용히 그 기분을 느끼며 반복했습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주 멋지게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확신과 자신감을 버티고 있으면 두려움은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가 11살 때 수영장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내 머리를 집어삼킨 컴컴한 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경험은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 후로 오랫동안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선배 심리학자가 내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물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게. 나는 너를 정복할 거야.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물에 들어가 수영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물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운 일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다졌고 내면의 무한한 힘은 그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수영하는 것이 겁이 납니까? 하루에 서너 번, 5분이나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마음속에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물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투사해 봅시다. 그리고 차가운 물과 팔다리의 생생하고 즐거운 움직임을 마음으로 실감나게 느껴보십시오. 이는 한가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면 상상 속에서 물을 즐길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져 실제로도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멋진 수영 솜씨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발을 내딛고 두려움과 눈을 맞추십시오. 어떤 자리가 두려우면 그 자리를 맡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난 해낼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성취의 기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음의 생각이지만 자신감은 훨씬 더 강력한 생각입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운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까이 오면 얼른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두려움에 붙들려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비정상적인 두려움, 강박관념, 이상심리에 사로잡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부분에만 마음을 쏟으면 두려움은 더욱 커져 끔찍할 정도로 크게 부각됩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잠재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십시오. 그 좋은 점이 곧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런 생각과 느낌에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결말을 상상하고 짜릿한 승리를 느끼십시오.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주관적인 느낌과 상상은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일의 내면적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면 해피엔딩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은 대부분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두려운 일을 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려운 일을 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려운 일을 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을 직시하고 두려운 것부터 해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다의 북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